선생님 3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죠? 그래서 봄 기운 이렇게 맞이하면서 기분 좋게 또 3월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계획하시는 일들 또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에 KB 손해보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영업 전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 우리 실손 5세대 4월 1일에 판매 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자로 4세대 실손 판매는 못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3월 한 달 동안 5세대 실손을 판매하기 전에 3월 한 달 동안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태우실 분은 갈아태우셔야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 2세대 가입하셨던 분들 4세대로 갈아태웠으면 보험료 세이브 되는데 실손을 이제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태우면서 안 좋은 조건으로 1, 2세대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액 담보들을 채워줘야겠다. 보험료 아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실손 5세대와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운영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 뉴스에서 금감원에서 보도자료로 뿌린 이런 자료들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뭐 이렇게 예상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용들 좀 보면요. 지금 기존의 4세대와 5세대를 비교해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병원에 따라서 보장의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과 상해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더 해드리고 비중증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쉽게 제가 이제 팀장님들한테 와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세대별로 실손에서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간의 우록을 제거하는 로봇 수술을 입원해서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자, 이분 급여 쪽에서 일부 본인부담금 61만 8천 원, 전액 본인부담금 4만 4천 원, 선택 비급여 1,038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토탈 1,096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뭐 거의 뭐 한 1,100만 원 들었죠. 자, 그랬을 때 실손별로 한번 보면요. 1세대 실손 2번 본인 부담금 없죠. 100% 다 보장되죠. 그래서 1,096만 원 내가 냈던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가 986만 원 90% 보상해서 896만 원, 776만 원까지 내려오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5세대 기준으로 이 보장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봤더니 만약에 이 수술을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면 569만 원이 나오고요. 종합병원이 아닌 그냥 일반 병의원에서 이 수술을 했을 경우 352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5세대로 갔을 때 4세대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입 금액이 크게 줄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가 있는 2-2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어쨌든 재가입 시기가 왔을 때 이 5세대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보장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재가입 주기가 계속 단축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부담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1, 2세대 실손보험을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 이 보험이 있는 건 좋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갈 거니까 그 올라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13년 요 01로 되어 있는데 요거 오타입니다. 13년 4월인데 13년 4월 이후의 보험은요. 이제 보험 기간이 15년이나 5년으로 재가입 주기가 설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 1, 2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에 어쨌든 뭐 이 보험을 언젠가 내가 딴 걸로 바꿔야 되는 내가 뭐 타이로 바꿔야 되는 걱정은 없잖아요. 내 보험료 더 내면 더 냈지. 근데 요 이후부터는 이 재가입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5세대 실손이 오기 전에 이번 달에 재가입 주기에 해당하는 요 세대의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4세대로 갈아타서 다만 5년이라도 늘려놓자. 4세대로. 요 이야기를 하시거나 1, 2세대, 요 1세대와 2-1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 이거 이대로 놔두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텐데 그분들 지금 4세대로 갈아타야가지고 5년이라도 보장 더 좋은 조건으로 받자. 요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자, 특히 1세대나 2-1세대의 보험을 깨고 이 4세대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떨까요? 이거를 고민하는 자체가 보험료가 비싸니까 연령대가 높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연령대가 높으니까 비싼 보험료를 저렴한 보험료로 갈아태워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대신에 자기 부담률이 증가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새로 나온 정액담보라든가 좋은 뭐 수술비나 뭐 새로 나온 담보들 이런 담보들로 좀 커버를 해주는 아낀 보험료로 정액담보를 가입시켜서 보장을 커버해주는 그런 행태의 우리가 또 영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확정입니다. 팀장님들 4월 1일자로 5세대 실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월 한 달 굉장히 바쁜 달이 될 겁니다. 팀장님들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 비싼 보험료 보장의 조건이 좋지만 비싼 보험료를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태웠을 때 보험료는 많이 세이브할 수 있지만 보장은 많이 작아지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담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질병 상해 통합치료비가 출시되었다라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질병 통합치료비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해 통합치료비가 또 나왔습니다. 두 개 담보가 나왔는데 이 두 개의 담보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상해 통합치료비는요. 기존의 KB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바로 중증치료라는 것을 추가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해 통합치료비에다가 중증치료를 업그레이드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질병 통합치료비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병 통합치료비가요. 활용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검사, 수술, 시술, 중증치료 이렇게 질병으로 어떤 치료의 과정에서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통합담보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자 우리 질병 수술비라든가 종수술비라든가 이런 수술비 담보들이 있죠. 그 수술비 담보에서 보장이 안 되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요새 많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담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시술, 경증 시술들을 보장하는 요 담보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수술비 대표적인데요. 수술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놓고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 말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래의 사항은 수술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흡인, 천자, 신경 차단, 미용 목적, 피임 목적 등등등 생검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신의료 기술들에 대해서 수술로서 인정을 못 받아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다래끼입니다. 선생님들. 다래끼. 자, 선생님들 다래끼 있잖아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에서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다래끼 보상 챙겨주신 적 있나요? 다래끼. 다래끼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우리 일명 콩다래끼라고 부르는 다래끼 있습니다. 콩다래끼가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피부 조직입니다. 피부 조직. 피부 조직인데 그 안쪽에 마이봄샘이라는 요 조직이 있어요. 요 안쪽에 이 배출되지 못한 분비물들이 쌓여가지고 다래끼로 발전하는 게 콩다래끼입니다. 일명 산립종 다래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요 수술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질병 수술비에서도 지급이 되고 종수술비에서 지급이 돼요. 왜 지급되냐면 요게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진료비 세분화액서에 어떻게 적혀있냐? 산립종 절개술 적출 포함이라고 적어놨어요. 적출 포함. 자, 절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장되는 거 아니냐? 절개라는 단어로는 이 절단이나 절제를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적출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적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절단과 절제를 포함한 어떤 시술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다래끼, 산립종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세분의 역서에 적출을 포함했다라는 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그냥 다래끼입니다. 맹립종 다래끼입니다. 맹립종 다래끼. 자,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 요 피부 조직에 다래끼가 생겨서 이 마이봄샘에 생긴 게 아니라 여기 피부 조직에 생겨서 다래끼로 발전한 게 맹립종 다래끼인데 요거는요 그 수술을 했을 때 진료비 세부 영수증을 떼보면 그냥 맹립종 절개술로 되어 있습니다. 적출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콩다래끼가 보장이 되고 그냥 다래끼는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다래끼가 보장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이랬을 때 KB손해보험에서 이제 질병통합치료비라는 담보를 운영하면서 경증 치료라던가 시술 치료라던가 이런 수술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치료들도 담보에서 보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절개술, 다래끼겠죠. 그리고 피지낭종이 있겠죠. 피지낭종 이런 것들 보장되고요. 도수정복술, 어깨 탈구나 팔꿈치 탈구로 도수정복술을 했을 때도 보장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치료를 할 때 두 가지 치료를 하죠. 신경성형술과 신경차단술 이런 게 있죠. 신경성형술은 수술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신경차단술은 수술에서 보장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신경차단술을 천자라서 수술에서 인정이 안 되는데 요거를 신경차단술이라는 이름으로 경증시술에서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흡인, 천자, 절개, 배농 이런 치료를 했을 때 고급형으로 가입하면 한 치료당 1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신경차단술, 도수정복술, 단순 창상봉합술 이런 치료들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기존의 수술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시술들 이제 KB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질병통합치료비가 여기 보시면 종수술비가 들어가 있어요. 종수술비.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질병통합치료비를 운영하는 회사가 KB손해보험이랑 빨간색 회사 있어요. 빨간색 회사. 근데 빨간색 회사는요, 이 종수술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종수술비 가입한 거에 대해서 업계 누적이나 메리츠 자기들 당사 누적이나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근데 KB손해보험은 이 질병통합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종수술비에 대해서는 업계 누적을 잡지 않겠다. 당사 누적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통합치료비를 가입하고 그 옆에다가 그냥 같은 증권에 종수술비를 하나 더 넣어도 문제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담보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있죠. 종수술비 넣은 상태에서 질병통합치료비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꼭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우리 KB손해보험이 예를 들어서 수술비 담보만 가입할 경우에 뭐 저 보장 금액을 뭐 다른 담보를 더 추가해가지고 전체 수술비가 60%를 넘어야 된다, 뭐 40%를 넘어야 된다, 뭐 이런 퍼센테이지 기준이 있거든요. 연계 조건이 있거든요. 요 담보는 연계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요 담보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요것만 하나. 그래서 수술비만 딱 원하시는 분들 요 질병통합치료비 이야기하기 너무 좋으니까 얘기해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손 이슈와 같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보험료 세이브한 걸로 이런 담보들 커버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통합치료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실손 이슈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기 좋은 담보가 있는데 바로 KB손해보험의 암담보입니다. 암담보. 자, KB손해보험의 대장전막내암, 이 대장전막내암 D코드죠. D코드. 그러면 타사에서는 뭘로 보장되죠? 유사암으로 보장되죠. 제자리암, 유사암으로. 근데 KB손해보험은 대장전막내암 D코드를 진단받더라도 전막층의 위치에 있으면 KB손해보험은 요거를 유사암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라는 지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KB손해보험이 아주 오랫동안 아주 꾸준히 가져온 장점인데 요 장점이요, 놀랍게도
요번 달까지만 운영을 하고 4월 달에 이제 일반암보 대장전망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변경해서 타사랑 동일하게 유사암으로 보장한다로 변경됩니다, 팀장님들. 그래서 자, 이 대장전망내암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자,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식습관도 안 좋고 생활 습관도 안 좋아가지고 대장암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이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죠?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대장암 진단율이 높은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한다.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한다. 그러면 대장암을 언제 빨리 발견하겠죠? 언제 발견할까요? 조기에 빨리 발견하겠죠. 그러면 조기에 빨리 발견하면 그게 뭐냐? 바로 대장전망내암 D코드다. 근데 다른 회사는 유사암으로 보장할 때 KB는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대장전망내암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인데, 이 장점이 3월을 끝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드린 대로 실손 이슈 활용하셔가지고 액긴 보험료로 암 진단비라든가 암 관련 담보들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KB로 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KB 손해보험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결장의 제자리암종 D01 코드 받았습니다. 자, 제자리암 D 코드니까 대장전망내암이에요. 결장이니까 대장전망내암 D 코드를 받았는데, 자, 이분 KB 손해보험이 아니라 타사에 가입했다면은 유사암에서 몇백만 원 나가고 끝났을 건데, KB 손해보험에서 저 암담보를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 얼마 나간다 보면 일반 암 진단비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더라. 그래서 이분 KB로 가입했기 때문에 대장전망내암 D코드를 진단받았음에도 일반암으로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보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타사로 가입했으면 유사암에서 몇백만 원 나가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KB로 가입했기 때문에 요랬다라는 요런 포인트들 기억하셔서 요 포인트가 이제 3월을 끝으로 없어지니까요,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 관련 담보에서 다 대장전망내암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KB에서 요번 달에 주력으로 밀고 있는 암 담보가 뭐냐? 바로 암 주요치료 생활비 담보. 암 주요치료 생활비 담보. 자, 요번 달에 암 주요치료 생활비 담보, 순환계 주요치료 생활비 담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냐면, 자, 원래는 이 생활비 담보가 원래 이제 2가지에서 4가지까지 치료를 받았을 때, 연내에 2가지, 3가지, 4가지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을 하는 형태인데, 요번 달에 KB 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한 번의 치료를 받더라도 생활비 담보를 보장하는 형태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해요. 자, 생활비 담보라는 거는 연내에 2가지 치료를 받아야 보장이 되는 건데, 한 번의 치료만 받아도 보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치료를 받아서 보장이 될 것 같으면 암주요 치료비랑 다른 게 없죠. 암주요 치료비도 그 4가지 치료 중에 하나의 치료만 받아도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얘도 하나의 치료만 받아도 보장이 된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일단 기존에 지난달에 2회, 3회, 4회 보장하는 주요치료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자, 근데 요번 달에 한 번 치료를 했더라도 보장하는 주요치료 생활비 담보가 하나 더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2개예요. 1회 치료받았을 때 주는 생활비 담보랑 2회, 3회, 4회 치료받았을 때 주는 담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2개의 담보를 생활비 담보로서 운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암 주요 치료 생활비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치료에 대해서 하나의 치료를 받으면 한 가지 담보에서 나가고요. 2가지 치료를 받았다. 이 4가지 치료 중에 수술과 예를 들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럼 2가지 했잖아요. 하면 2가지 한 걸로 처리돼서 이 2가지 담보에서 가입 금액 100%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했어. 약물 치료 하나 더 했다. 연내에. 그러면 추가로 1,000만 원을 또 드린다.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했다. 추가로 1,000만 원 또 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 한 가지 담보와 2, 3, 4회 담보를 하나로 2개의 담보를 다 가입하면 4가지 치료를 다 받았을 경우에
1000, 2000, 1000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나요?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지금 너무 어렵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거 좀 내가 설명하면서도 좀 어렵다는 느낌 받았어요. 자, 일단 다시 설명드리면 담보 두 개입니다. 담보가 두 개예요. 요 담보가 하나 있고 요 담보가 있어요. 요 담보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요 담보가 왜 나왔냐면 우리 암주요 치료비 플러스가 연내에 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중환자실을 할 때마다 보장하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한 번 받았을 때는 안 나오고 두 가지 이상 받았을 때, 세 가지 이상 받았을 때, 네 가지 이상 받았을 때 가입 금액을 늘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담보를 출시했어요. 그러면 암주요 치료비는 수술을 그 네 가지 치료 중에 하나의 치료만 받아도 보장이 되니까 보험료 비싸겠죠. 근데 얘는 한 가지 치료 받아서는 보장이 안 되니까 보험료가 어떻다? 싸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 달에 뜬금없이 주요 치료 생활비 한 번만 치료받아도 보장하는 담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암주요 치료비랑 똑같은데 이게 왜 나왔느냐? 여기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파헤쳐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 순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계도 원래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었는데 이달에 한 가지를 보장하는 생활비 담보가 추가로 하나 더 나왔어요. 이런 상태인데 자, 우리가 이런 담보들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이 24년도부터 판매한 암주요 치료비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4년 1월에 타사에서 암주요 치료비라는 담보와 종합병원 암치료지원금이라는 담보가 나왔어요. 종합병원 암치료지원금이라는 담보는 우리가 암실손이라고 불리우는 그 담보죠. 24년 11월에 없어졌습니다. 그죠? 뭐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때 같이 나왔던 암주요 치료비가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그 주요 치료비인데 이 암주요 치료비가 타사에서 나왔을 때 팀장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와, 삼성화재 끝내주는 보험 나왔다. 이거 진짜 좋은 담보 나왔다. 우리 영업하기 너무 좋다. KB는 안 나오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달을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왜냐? 24년 5월 1일 때 나왔거든요. KB가. 자, 근데 어쨌든 24년 1월에 처음 나왔을 때 암주요 치료비가 어떤 조건으로 나왔냐면 일단 5년형으로 나왔어요. 5년형. 5년만 보장한다. 암 진단 이후로 5년만 보장한다. 그리고 연내에 수술, 방사선, 약물 몇 가지 치료를 몇 번 받았건 간에 한 번만 보장한다. 이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가입했으면 한 연내에 수술, 방사선, 항암 약물 다 진단을 다 치료를 하더라도 얼마만 받는다?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가 제가 요 담보 끝내주는 담보 나왔다 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다니다가 5월달에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다녔습니다. 왜냐? KB가 5월달에 KB의 암주요 치료비를 출시했는데 따라서 출시한 것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좋은 조건을 들고 나왔어요. 바로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포함하여 보장한다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여성분들 유방암 걸렸을 때 8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항암 호르몬 치료제를 10년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먹기만 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하겠다. 매년. 근데 그거를 심지어 10년형으로 출시했어요. 그래서 KB가 나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자, 이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지고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요 요겁니다. 만기까지 보장해요. 일단 만기까지 보장하고 연내에 수술, 방사선, 약물, 항암 호르몬 치료제, 중환자실 이 5가지 치료에 대해서 치료별로 연내에 계속 보장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치료를 다 받으면 가입 금액 5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왔던 담보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에 앞에서 말씀드린 암주요 치료 생활비 담보 2가지, 3가지, 4가지를 보장하는 담보가 출시되었습니다. 가입 금액 2가지 치료받으면 100%, 3가지는 150, 4가지는 200% 보장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암주요 치료 생활비 1가지를 보장하는 담보가 나왔어요. 1가지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 금액의 100%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암 주요 치료비 최신 버전의 상급 종합병원만 보장하는 형태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 히스토리가 요래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수술, 방사선, 약물, 중환자실 중에 한 가지 치료만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요 담보에서는 두 가지 치료를 받았더라도 한 가지 보장 금액만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하고 두 번째 방사선 했다 이랬을 때 수술해서 1,000만 원 나오죠. 방사선에서 나올 거 있다 없다? 없죠.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요 담보랑 개념이 똑같아져요. 맞죠? 요 개념이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봐야 된다는 건데 요게 이제 나온 이유가 요 담보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운영 중인 암 주요 치료비들의 담보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최신 버전의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 네 가지 치료를 순서대로 치료를 했다 가정해 볼게요. 자, 수술하고 중환자실 치료 받다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했다. 그러면 순서대로 따라라락 해서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내에. 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자, 요거랑 보장의 조건은 똑같은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보장을 하는 거죠. 보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았다면 똑같이 3,500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암 주요 치료 생활비 한 가지 보장하는 담보 있죠. 요 담보는 요 네 가지 치료를 다 받았을 때 수술해서 1,000만 원 나가고 그 밑으로 나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요래 됩니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보장하는 담보는 첫 번째 담보에서 첫 번째 치료는 보장이 안 되지만 두 번째 치료 받았을 때 2,000, 세 번째 치료 받으면 추가로 1,000만 원, 네 번째 치료 받으면 추가로 1,000만 원 해서 토탈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암 주요 치료비 생활비 한 가지 보장과 2, 3, 4회 보장을 각각 따로따로 가입해도 되고요. 두 개를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동시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장 금액이 얼마가 되죠? 5,0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아까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 가입했을 때 3,50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요거 얼마 보장되죠? 5,000만 원 보장되죠. 보장의 금액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팀장님 선택이에요. 선택. 팀장님들이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를 가입하거나 또는 보장이 큰 5,000만 원짜리 암 주요 치료 생활비를 두 개를 세트로 가입해도 되고 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보장이 되는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를 가입해도 됩니다. 그 기준은 보험료가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 3,500만 원까지 보장되는데 보험료가 16,000원입니다. 16,000원. 똑같은 조건에서 16,000원이 되고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 상급 종합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보장이 되니까 보험료가 싸겠죠. 보험료가 11,000원 나옵니다. 11,000원. 자, 그러면 보장이 제일 많이 되는 요 암 주요 치료비 생활비 얼마 보장되느냐? 18,000원 나옵니다. 보험료 18,000원. 자, 그래서 보장이 5,000만 원까지 되는데 암 주요 치료비와 비교해 봤을 때 보험료가 2,000원 정도밖에 안 오르는 요 조건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건 이제 트렌드 선택입니다. 선택. 나는 뭐 복잡하니까 그냥 암 주요 치료 플러스 담보 하나 넣으란다. 심지어 케빈도 담보가 하나가 아니죠. 두 개 넣어야 되죠. 700 하나, 300 하나 이래 넣어야 되죠.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플러스를 넣거나 또는 나는 지금 이 고객님은 보험료에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그냥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보장되는 형태로 11,000원에 제일 싸게 넣을래. 요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고객님은 보험료 좀 비싸더라도 보장이 더 빵빵하게 좋아. 그러면 5,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암 주요 치료비 생활비 두 가지를 세트로 넣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니까요. 요거는 골라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암 주요 치료비와 현재 암 주요 치료비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24년 1월 달에 판매했던 타사 암 주요 치료비 한번 볼게요. 삼성화재에서 처음 내놨어요. 삼성화재에서 처음 내놓을 때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가입하면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 치료에 대해서 연내에 치료를 받았을 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치료만 주죠.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 순서대로 했을 때. 근데 KB손해보험의 암주요치료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수술을 하고 1,000만 원 받고 나면 그 다음 치료들은 연내에 받을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추후에 요번에 암주요치료 생활비가 나왔는데 요 담보를 넣으면 한 가지 담보는 1,000만 원밖에 보장 안 되죠. 다른 거랑 똑같죠. 근데 생활비 담보에서 생활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서 2,000, 1,000, 1,000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험료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4년도에 가입한 애들은 첫 번째 치료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보장의 조건이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보험료가 어떠냐면 그 당시에 약 2만 원 했습니다. KB는 더 비싸요. 약 26,000원 했습니다. 요 왜 비쌌을까요? 호르몬 치료제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암 주요 치료 생활비랑 주요 치료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보험료를 내보면 아까 앞에서 봤던 대로 18,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24년 1월 달에 진짜 좋은 담보 나왔다 박수 치면서 가입했던 그 담보가 이제 와서 보니 보험료나 보장이나 어느 하나 지금 담보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나오죠. 실손 이야기 하면서 24년 1월 달에 가입했던 주요치료비 담보를 생활비로 보험료 싸게 갈아 끼워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겠다. 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자 우리 또 갈아태우기가 좋은 게 지금 26년 3월이잖아요. 24년 1월, 24년 2월이면 만 2년이 지났죠. 우리 환수로부터 어떤가요? 해방이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환수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안 갈아태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보험료는 싸졌는데 보장의 조건은 훨씬 더 좋아져 버린 KB의 암주요치료비 생활비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얘들에 대해서 암주요치료 생활비 두 개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걸로 이야기하면 좋지만 요거 말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하는데 이제 보험료가 싸지니까 갈아태워줘야 되는데 타사와 KB손해보험의 이야기를 좀 나눠서 해볼게요. 자 과거에 가입한 암주요치료비가 타사에 가입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의 조건은 훨씬 더 좋아진 암주요치료 생활비로 바로 리모델링 해야 돼요. 맞죠? 보험료는 더 싸졌고 보장은 더 좋아졌으니까 안 갈아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암주요치료비 생활비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암주요치료 플러스 우리 기존의 암주요치료비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요게 보험료가 비싸다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고민 없이 갈아태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KB손해보험으로 예를 들어 과거에 가입한 암주요치료비가 KB손해보험 암주요치료비다. 이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비싼 조건으로 가입은 했지만 여성 고객이라면 더더욱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 암주요치료 생활비가 저렴하고 보장 조건도 좋고 다 좋지만 항암 호르몬 치료제는 여기 이 암주요치료 생활비에서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항암 호르몬 치료제가 보장이 되는 요 담보가 굉장히 좋은 담보란 말이에요. 요랬을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고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요 요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한 가지 생활비가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생활비가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고객님이 이 항암 호르몬 치료제에 꽂혀 있는 고객님이라면 한 가지 담보 빼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만 보장되는 요 담보 있죠. 요 담보만 넣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항암 호르몬 치료제가 보장이 되는 좋은 담보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암주요치료비 생활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보장되는 형태를 추가로 가입해서 1,000에다가 4,000을 더 보장받는 형태로 5,000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실손 이슈를 앞두고 과거의 담보를 리모델링 한다는 입장에서 요 이야기는 너무 활용거리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더 거기에다가 KB손해보험이 타사의 간편보험보다 13% 최대 13% 더 저렴한 고단지 간편보험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의 고단지 간편보험으로 이 생활비 담보
1회 주는 거, 2, 3, 4회 주는 거를 추가로 이렇게 가입했을 때 타사랑 비교를 해보면 자, 초록색 회사 암주요 치료비 1,000만원, 파란색 회사 암주요 치료비 1,000만원 넣었을 때 KB손해보험에서 암주요 치료 생활비를 세팅하고 고당지로 세팅하면 초록색 회사, 파란색 회사가 79,000원, 76,000원 요래 나올 때 KB손해보험 얼마 나올까요? 제가 요래 자신있게 이래 말씀드리는 거 보면 보험료가 싸긴 쌀 거예요. 그죠? 얼마 나올까요? 아무 숫자나 한번 5,000원이요? 5만원, 4만원, 48,000원 싸죠? 싸죠. 근데 보장은 최대 KB는 5천만원 나오는데 타사는 3,500이나 3,000밖에 안 나옵니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은 보장대로 좋은데 보험료는 KB가 고당지를 활용하면 또 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암주요 치료 생활비를 삼테노 고당지 간편보험에서 활용을 해보셔야겠다. 자, 그러면 KB의 이 삼테노 고당지 간편보험이 뭐냐? 바로 기존의 삼테노 간편보험에다가 추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더 고지해가지고 보험료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테노 고지 조건 한 다음에 추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5년 이내에 30일 이상 약 먹은 적이 없고 7번 이상 통원한 적이 없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없음으로 고지해서 보험을 더 싸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팀장님들 간편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3개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 잘 있나요? 셋 중에 하나는 다 있잖아요. 거의.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3개 다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맞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 3개 다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나는 고혈압은 있는데 당뇨랑 고지혈은 없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나는 5번 당뇨, 고지혈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데 당뇨는 없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당뇨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내가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아무것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7번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아무것도 없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테노 간편보험 보험료가 얼마나 싸진지 한번 볼게요. 삼테노 간편보험의 보험료를 1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10만원인데 거기에 나는 고혈압 없습니다. 추가 고지하면 보험료가 9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요 경우의 수를 내려와서 토탈 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얼마가 된다? 10만원일 때 9만원이 된다. 자, 요거는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팀장님들 삼테노 KB의 삼테노 고당지 간편보험의 존재를 오늘 아셨잖아요. 뭐 그 전에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보험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팀장님들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어떤 고객님이 저 암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 세팅해가지고 한번 주세요 했는데 우리 이 삼테노 고당지 간편보험의 존재를 아는 우리 팀장님들은 얼마짜리 보험을 제안할까요? 9만원짜리 보험 제안하겠죠. 근데 저기 어디 변두리에 교육도 안 들어오는 저 혼자 1인 지사 고군분투 하시는 팀장님들 얼마짜리 보험 제안할까요? 10만원짜리 보험 제안하겠죠. 그럼 고객님은 당연히 9만원짜리 보험을 선택하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팀장님들 이 상품은요 팀장님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팀장님들이 습관적으로 고객님들한테 고당지 있어요, 고당지 있어요를 물어보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담보들 한번 넣어봤어요. 3대 암내심, 진단비, 주요치료비 등등등 넣어봤을 때 삼테노에서 17만 8천원 하던 보험료가 고당지 없음으로 고지하면 15만 8천원이 됩니다. 무려 2만원이나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다. 자, 팀장님 2만원은 크잖아요. 그죠? 월 2만원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들은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당지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레캔비 치료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캔비 치료제 지금 박사의 원수사 지점장님들이 와가지고 레캔비 교육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의 레캔비 교육 다 잊어주십시오. 다 잊고 KB가 제일 좋기 때문에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KB 손해보험이 3월 1시입니다. 3월 1시 2월 달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레캔비를 2천만 원까지만 운영을 했었는데 3월 31일까지 2,500으로 가입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캔비 치료를 받았을 때 500, 일곱 번째에 1000, 14번째에 1000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을 보장하는데 60세 기준 보험료가 남자는 16,000원, 여자는 14,000원, 만원대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원대 보험료로 이 레캔비 치료제, 치매 치료 쪽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치료제가 출시가 되었는데 그 비용이 한 4, 5천만 원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치료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2,500만 원까지 KB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KB가 최저 보험료가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생보 쪽은 3만 원 하더라고요. 맞죠? 생보 쪽 3만 원하고 타사 뭐 2만 원 이렇게 하던데 KB가 유일하게 10,000원이라는 최저 보험료를 운영한다. 거기에 2,500만 원까지 가장 빠른 회차 14회차에서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험료 저렴하게 KB손해보험의 레캔비 치료제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팀장님들 이 레캔비 치료제 팀장님들 많이 판매하시라고 KB손해보험에서 고지 조건을 확 풀었어요. 고지 조건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자, 1년 이내에 치매나 인지기능 장애로 추가 검사, 재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거 물어봐요. 자, 일단 요거 대상 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5년 이내에 아래 질병으로 아래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래 질병이 뭐냐면 치매, 인지기능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와 관련된 질병이고요.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심근경색, 이대와 관련된 중증 질환입니다. 이 7가지 질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2번 수술, 7번 통원, 30일 투약만 없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조건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치매 치료제 쪽에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 비용이 비싸다. 근데 그거를 KB에서 2,500을 최저 보험료 10,000원으로 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요, 오늘 교육 끝나면 팀장님들 거 먼저 설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공감이 가실 거예요. 진짜 10,000원밖에 안 하네.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는 용도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인데요. 자, 팀장님들, 우리 KB손해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의 보상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원래 KB손해보험이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상하는 기준이 일평균 비용 기준이었습니다. 일평균 비용. 일평균 비용이 7만원 이상이면 가입금액의 100%, 7만원 미만이면 가입금액의 50%를 줬었죠. 근데 이게 변경돼가지고 시간 기준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8시간 이상 썼으면 가입금액의 100%, 8시간 미만을 썼으면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상하는 회사가 3군데 있습니다. KB,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그 와중에 다른 회사는 지금 8시간 미만으로 썼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반면 KB는 50%를 지급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비용에서 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좋아진 점이 있어요. 뭐가 좋아졌냐면 바로 공동간병인입니다. 공동간병인. 공동간병인이 왜 좋아졌냐면, 자, 우리 공동간병인 4인실, 6인실에서 한 명의 간병인이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평균 비용이 7만 원을 넘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넘죠. 한 3,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일평균. 그러니까 요 비용 기준으로 하면 50%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공동간병이 돈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8시간 이상 케어를 받았다면 몇 프로 받는다? 100% 다 받는다. 요래는. 그래서 공동간병인 쪽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간 기준으로 보상하는, 그리고 50%를 지급하는 KB손해보험으로 이야기하셔야겠다. 자, 근데 선생님들 요새 간병인 사용일당 어디 많이 판매하세요? KB는 아니잖아요. DB만 하죠. 하나, DB. 가입금액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DB 하나 하시면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저라도 DB나 하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연령 구간이 있어요. KB가 장점이 되는 연령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냐면 70에서 80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요, KB가 유일하게 15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70세 이하 분들이나 80세, 9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타사하십시오. 근데 70에서 80세 구간의 고객님 만났다. 여기는 무조건 KB 해야 됩니다.
KB가 가입 금액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서 간병인 사용일당 7, 80세는 KB 손해보험으로 이야기를 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면요. 자, 질병통합치료비라는 담보가 나왔습니다. 이 실손 이슈를 앞두고 굉장히 활용하기 좋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다래끼나 피지 낭종이나 신경 차단술, 기존의 수술비에서 보장이 안 됐던 그런 담보들을, 그런 수술들을 보장하는 담보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정수술비 업계 누적 안 보고요. 종수술비 당사 누적도 안 보고요. 수술비 연계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연계 조건 없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기 좋다. 수술비 좋아하시는 공인들한테 추천하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대장전 막내암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거 이제 3월을 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암 꼭 활용해 보셔야 되고, 1회 지급 암주요치료 생활비 담보가 출시되었습니다. 실손 이슈 활용하셔서 24년도에 가입한 암주요치료비 꼭 리모델링 해주는 작업 해보셔야겠다. 자, 그리고 3테너 고당징암 편보험이 출시되었는데요. 팀장님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고객님들한테 고당지수율을 물어보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무고지 조건에 최저보험료 10,000원이고 3월 한시로 2,500만원 가입 금액을 운영하는 KB의 레캔비 치료제 이 10,000원대로 대부분의 사람들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조건 풀어놨으니까요. 꼭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KB 손해보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